이번 사연은 집 사준 것을 생색내며 사돈 재산에까지 관여하는 시아버지에게 할 말 다 해버렸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된 주부이고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결혼 전에는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뭐든 다 해주실 것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남편이 37살 때 나이가 너무 많다고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셨고요. 아버님은 제가 결혼 전에도 당신에게 전화해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조르라고 나는 그런 스타일의 며느리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거리낌 없이 같이 식사하고 아무 때나 편하게 보자고 하는 아버님의 요구를 맞춰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 직후부터 저는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버님은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집을 사주시면서 신혼부부에게 눈치 없이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일 없을 거라고 하셨고 너희끼리 재미있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매주 주말에 남편과 데이트할 새도 없이 전화가 와서 밥 차려놨으니 와서 먹어라, 맛집 알아놨으니 같이 먹으러 가자 하셔서 일주일에 4~5번은 시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뭘 몰라서 아버님이 부르시면 같이 밥을 먹고 오곤 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니 점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없을 때도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결혼 1년이 안 되어서 아이를 가졌고 지금은 2돌이 지났어요. 아이를 낳았더니 매일 영상통화를 원하셨고 아버님이 일주일에 4~5번은 저를 태우러 오셔서 시댁에서 종일 아이랑 있다가 왔어요. 가면 어머님이 따뜻한 밥에 맛있는 반찬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먹고 오고 반찬도 싸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담 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아버님이세요. 매일 아기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영상통화하자고 하시고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고 손주 데리고 동네 산책 가고 마트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나중에 손주가 검도학원 등록하면 할아버지도 같이 배울 거라고 저더러 학원비 많이 들 테니 저금해 놓으라는 농담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집에 있기 답답하지 않냐? 우리 집으로 놀러 와라. 애기 우리 집에 맡기고 너는 놀다 와라 하시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고 시댁에 아이 맡기고 혼자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은 아들에게는 전화 안 하시고 꼭 저한테만 하시는데 아이 보다가 못 받은 적도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 못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서운하게 왜 콜백 안 하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도 주말에 피곤하면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남편만 보낸 적도 있어요. 아버님이 며칠간 삐져서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사람 아주 곤란하게 만드세요. 저의 상황을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너 이 시아버님 완전 오버하신다. 너무 부담스럽다. 왜 일일이 다 받아주고 있냐? 너희 남편은 뭐 하고 있냐? 이제 방문 횟수 좀 줄이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신혼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사시는데 두 분 다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셔서 몸 관리하고 계세요.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힘들까봐 자주 오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새언니에게 정말 잘해주세요. 친정부모님이 병원 가실 때는 오빠가 전담합니다. 부모님 수술하실 때 저는 임신한 상태였고 코로나 시국이라 제 친정부모님도 잘 못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주까지 생기니 눈치 없는 아버님이 손주 핑계로 호출을 더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요구에 맞춰드리다 보니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끔 친정에 갈 때가 있는데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 친정 다녀왔냐? 그럼 우리 집에도 와라 하시고 친척분 결혼식 있을 때도 우리 집은 어린아이 있으니 열애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세 식구 다 결혼식에 와야 한다 하셔서 제가 코로나 시국에 인원 제한도 있는데 아이 데리고 어딜 가냐고 남편에게 마구 화내서 남편만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아버님은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시니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시는데 시댁은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친정부모님 두 분 다 암 관리하고 계셔서 항상 마음이 쓰이는데 시댁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자식 손주 불러 앉혀서 먹고 수다 떨고 하하호호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전화의 90%는 아버님에게서 온 것인데 아들에게는 단 한 통도 걸지 않으셨거든요.
저에게는 밤낮 구분 없이 아버님 마음이 내킬 때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애기 보고 싶다, 놀러 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세요. 지난 명절에는 4일 내내 시댁에 있었고요. 저희 친정에는 1박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일주일에 5번 보는데 명절에 매일 부르는 게 정상인가요? 정말 미칠 것 같았네요. 그래서 남편이랑 부부싸움도 하게 됐고요. 점점 아버님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눈치를 챈 후 삐져서 며칠 동안은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그러던 말던 신경 안 썼어요. 손주에게 집착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 저희 친정부모님께는 못해요. 암이 전이되는지 체크하시느라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계신데 그런 분들께 괜한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부부 데이트를 즐긴 적이 몇 번 있긴 해요. 저희 아이 잘 봐주신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평일에 남편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해서 놀러 와라, 애기 맡기고 너 혼자 나가라고 선심 쓰듯이 말씀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해서 전에 손주 얼굴에 모기가 물렸는데 엄마 노릇 제대로 안 할래. 말도 못하는 애가 얼마나 가렵겠냐. 모기는 네가 빨리 잡아줘야 엄마지 이러시고 땡땡이가 너를 엄마라고 인식은 하냐. 전에 보니 아빠만 좋아하던데 너 애기한테 더 집중해야겠더라. 집에만 있는다고 다 애기 보는 게 아니다. 아이 재우고 육아 강연 좀 들어라 등등 엄청난 잔소리도 하셔서 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외할아버지 집이 비었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됐냐? 살아생전에 상속을 하신 거냐? 그 동네 땅값은 얼마나 하냐 등등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땅 상속받았다 정도 이야기했더니 거기가 임야냐 논이냐 밭이냐 도로 옆이냐 등등 물어보시고 심지어 외할아버지 댁 대지는 몇 평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게다가 서울에 사는 저희 오빠네 집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냐, 거긴 시세가 얼마나 하냐 등을 물어보셔서 정말 머리가 다 지끈거리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투병 중이시니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세금도 덜 내고 남매 사이에도 앙금이 안 남는다는 등 별걸 다 참견하셔서 대답하기도 싫고 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만족도 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암수술 후 관리하는 부분, 후유증에 시달리는 문제, 기력이 없어 거동하는 것도 예전만 못해 저희 남매가 촉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친정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까지 언급을 하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궁금해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기겠는데 여러 번 물어보시고 훈수 두듯이 하셔서 제가 친정부모님께 다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고 불쾌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시냐고 하면서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괜히 얘기했죠. 안 그래도 저희 오빠가 부모님 병원비 다 부담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빠가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되어도 저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께 쌓인 게 많았는데 지난 주말에 큰 소리가 오갔어요. 아버님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과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갔죠. 아버님은 오랜만이라고 약간 비꼬듯이 말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구차하게 오라고 해야 겨우 오냐? 전화를 왜 바로 안 받냐? 그리고 못 받았으면 얼른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서운하다. 요즘 내가 부동산에서 집을 좀 알아봤는데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 60평짜리가 있어서 계약하려고 준비 중이다. 남편이 그렇게 큰 집을요? 하고 놀라는 표정으로 물어봤더니 우리 손주 어린이집 가고 며느리가 취업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 우리가 땡땡이 봐주려고 하는 거다. 그 집은 한 세대인데 현관이 2개라고 한다. 살림은 따로 하는 거니 아무 걱정 마라. 일주일 안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니 너희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라 남편의 표정을 체크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말해버렸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마련해주신 27평짜리 이 아파트에서 살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님 댁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잖아요. 땡땡이가 5세쯤 유치원 가기 전에는 제가 계속 집에서 돌볼 것이고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하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근무 시간 조금 조정해서 등하원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님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아무 언질도 없이 집을 보고 오신 것이잖아요. 땡땡이가 크면 저도 좀 편해질 수 있으니 굳이 합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 안 할 테니 너희들끼리 마음 편하게 신혼 즐기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주말마다 밥 먹으러 와라, 밥 사 먹자고 전화를 하셔서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아버님과 식사했잖아요. 제 성격상 시부모님께 살갑게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른이 오라고 하시니 마음이 안 내켜도 다 응해드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 시부모님과 일주일에 네다섯 번 같이 밥 먹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오면 어머님은 저희 먹을 반찬까지 싸주시는데 그것도 죄송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밥해 먹기 힘들까봐 챙겨준 것인데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지 세고 앉아 있었냐고, 호의를 베푼 우리를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한 것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거의 매일 전화하셔서 밥 먹자, 마트 가자 등등 제가 쉴 틈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 너무 부담이 됐고, 이제는 땡땡이 태어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시니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땡땡 아빠한테도 잘 안 했던 부분인데, 저는 친정부모님이 암수술 후에 병원 다니실 때도 몇 번 못 가봤고, 물론 아이가 어리고 코로나 시국이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암수술 후유증은 좀 어떤지, 식단 관리하는 것, 컨디션은 어떠신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제가 자주 찾아가고 싶지만 어린아이 키우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는 갈수록 늘어나니 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아버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너무 자주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는 동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 친정부모님께 더 기울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이제는 같이 식사하는 횟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집 사주고 밥 사주고 반찬도 챙겨줬더니 별 원망을 다 듣는다. 누구는 뭘 안 사줘서 불만이라고 하던데 너희는 사줘도 불만이냐? 애초에 집을 사주지 말 것을 괜한 짓을 했다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아빠가 평일에도 이 사람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평일에 영상통화하는 거, 밥 같이 먹자고 부르는 거 좀 줄여요. 아이 크면 좀 수월해질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요. 주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첫 아이 낳으면 우울증이 많이 온대요. 이 사람은 친정에 자주 갈 상황도 안 되는데 아빠가 눈치 없이 밥 먹으러 오라고 자꾸 전화하니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서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 앞으로 밥 먹을 때 우리끼리만 먹을 거니 너희는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불편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아이 데리고 밥 차려 먹는 거 힘들까봐 신경 써서 부른 건데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니 나도 이제 너희들 안 챙겨줄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땡땡이 아빠에게 너희 부모님은 집이 몇 채고 땅은 몇 평이고 땅은 어느 지역에 있냐, 그 동네 시세는 얼마나 하냐, 그리고 네 동생 몫으로 얼마나 챙겨주신다고 하냐, 너희 부모님이 몇 년 후에 재산 정리 해주신다고 하냐, 왜 빨리 정리 안 하시냐,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하시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땡땡이 아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재산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저 솔직히 당황스럽고 불쾌했어요. 다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부모가 된 사람이니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고요. 앞으로 제가 안부 전화를 며칠에 한 번 드릴지 식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할지 땡땡 아빠와 상의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땡땡이 사진 찍은 거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말한 것도 큰 용기라고, 우리 부모님은 몸이 건강하신 상태라 투병 중이신 장인어른 장모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신 것 같다고,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께 안부 전화 더 자주 하고 좋은 음식 더 잘 챙겨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아이 사진은 제가 수시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시원하게 할 말 다 했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무리하지 않고 속 시원히 말 잘하셨네요. 착한 며느리 이미지 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하면 본인만 힘들죠.
말을 한다고 꼭 사단이 나는 건 아니란 걸 직접 보여준 쓰니님, 멋지십니다.